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충건 의원입니다. 오늘 세 편의 논평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논평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심야 소위에서 몰래 끼워놓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자 입법 폭주입니다. 국민의힘이 밤샘 필리버스터로 국민 피해와 법치 훼손을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지만 민주당은 김승원 의원의 제안 설명이 끝나자 일제히 잘했다고 박수를 쳤고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본회의장을 집단 이탈하는 오만까지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24시간 만에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결시키고 표결 처리를 강행할 것입니다.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라는 조항은 판사의 자의적 해석을 부추기는 극히 애매한 잣대이자 대통령 맞춤형 면죄부입니다. 더구나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는 경과 규정조차 두지 않아서 법 시행 즉시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을 통째로 무력화하려는 치밀한 꼼수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 독소 조항은 15차례의 법사위 회의 중 단 3차례, 그마저도 10분 남짓 겉핥기로 논의되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의 반대 의견은 물론 야당과의 토론마저 묵살한 채 밀어붙인 명백한 졸속 입법이자 국회 심의 절차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킨 도둑 입법입니다. 지금 국민은 이재명 정부가 초래한 주식 폭락, 부동산 급등, 고환율, 고물가로 IMF 시절보다 더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2배 수익을 장담하던 부풀린 관제 버블은 결국 2배의 고통으로 충격으로 돌아왔고 연이은 서킷 브레이커로 개미 투자자와 연기금이 한꺼번에 잠긴 역대 최악의 금융 대참사가 불어닥쳤습니다.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만들어 놓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보안 수사권마저 폐지하겠다는 모습은 민생과 민심을 저버린 이 정권이 과연 소시오패스 정권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 삶을 파탄내고 사법 정의를 권력자의 방패막이로 악용하는 행태에 대한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제2요구권을 행사하고 민주당은 방탄용 형사소송법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두 번째 논평입니다. 최전방 GOP/GP를 빈총으로 방치해서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더니 이번에는 동맹국 무인기조차 구분하지 못해서 격추작전까지 벌이는 초유의 안보 참사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30일 한미연합훈련 중이던 미 해병대의 무인기를 우리 군이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서 방공태세 두루미를 발령하고 헬기와 대공포까지 동원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자칫 동맹국의 무인기를 우리 손으로 격추할 뻔한 초대형 군사사고 직전까지 갔던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사태의 원인입니다. 미군은 사전에 훈련 계획을 통보했고 훈련 임박해서는 공문까지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 실무선에서 보고가 누락돼서 군 지휘부와 일선 부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펄쩍 뛰며 대피 문자까지 발송하는 지경까지 이른 것입니다. 미군이 사전에 알린 훈련 정보조차 내부 보고 누락으로 날려버리는 군대가 과연 북한의 기습적인 도발과 신형 무인기 침투를 제대로 감시하고 대응할 수나 있겠습니까? 동맹 간 기본적 소통 시스템마저 목통이 되고 보고 체계가 완전히 마비된 군대의 민낯이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실탄 없는 K6 중기관총으로 최전방을 빈총 경계로 만든 데 이어서 동맹국의 드럼마저 적기로 오인해서 요격할 뻔한, 아니 실탄을 재우지 않아서 요격도 못했을까요? 같은 제1군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군의 총체적 기강해이는 결코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어 온 안보 경시 태도와
정권 눈치 보기가 군 전체에 독버섯처럼 확산한 필연적 결과입니다. 지휘, 통제, 통신이라는 현대전의 기본조차 작동하지 않는 군대를 과연 어느 국민이 믿고 밤잠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머리와 손발이 따로 놀며 동맹과의 공조마저 스스로 깨뜨리는 이재명 정부의 무능한 안보 라인은 이미 존재 이유를 잃었습니다. 과거 탈영 의혹조차 명쾌히 해명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 안보를 총체적 파국으로 몰고 간 국방부 장관은 당장 사퇴하십시오. 국민의힘은 군의 경계 보고망을 철저히 파괴한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세 번째 논평입니다. 이재명 정부에 경고합니다.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한 생각을 반성하고 대국민 거지 만들기 프로젝트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이재명 정부 1년 2개월 만에 대한민국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실용주의와 목사니즘이라는 화려한 수사로 국민을 현혹하더니 결국 돌아온 것은 부동산 트리플 폭등과 증시 대폭락, 그리고 청년 고용 절벽이라는 절망적인 성적표뿐입니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이념적 포퓰리즘 정책이 온 국민의 자산을 토막내며 말 그대로 대국민 거지 만들기 프로젝트를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차라리 문재인 정부가 낫다는 그런 탄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터져나올 정도로 참혹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공급 확대라는 전공법은 외면한 채 휘두른 낡은 규제의 칼날은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가 동시에 급등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초래했고 매물 잠김과 풍선 효과를 폭발시켰습니다. 실수요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짓밟고 급기야 주택 보유세 강화라는 세금 폭탄 카드까지 꺼내들며 국민의 호주머니를 쥐어짜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는 쉽다고 장담하던 대통령의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국가 증시를 인위적인 투기 도박판으로 변질시킨 그런 결과는 또한 참담할 뿐입니다. 코스피 5천 공약에 매몰되어 섣부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고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주가를 무리하게 부양하더니 대외 악재 한 방에 불과 사흘 만에 922조 원이라는 국민의 피 같은 시가총액이 날아갔습니다. 대통령이 한가하게 해외 순방길에 올라서 SNS에 이번 정류장은 칠레라는 태평한 글을 올리는 사이에 우리 국민들, 절망에 빠진 개미 투자자들은 이번 국장 정류장은 화장터라면서 피눈물 어린 곡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국내 이슈에는 즉각 반응하던 대통령의 글 어디에서도 현 사태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 있는 한마디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참담한 낙제점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징벌적 규제로 집값을 폭등시킨 경제부처 당국자들과 치적의 누리머러 국장을 도박판으로 변질시키고 개미 투자자들을 벼락거지로 내몰아버린 정책 라인까지 더 이상 무능하고 책임감 없는 인사들에게 대한민국의 경제를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으로 시장과 싸우려 드는 정부의 끝은 언제나 참담한 파국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과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꾸지 않는다면 시장의 역습은 결국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참사의 책임을 물어서 무능한 정책 라인을 즉각 쇄신하고 무너져 내린 시장 경제의 기틀을 근본부터 다시 세울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예.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될 예정인데 이후에 국민의힘의 대응이 어떤 거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공지된 바가 없고 제가 확인하고 제가 알고 있는 바도
다른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우선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아마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바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어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이 될 것이고 오늘 회기가 오늘 31일 24시에 종료가 될 텐데 아마 이것을 조기에 종료시키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회기 변경의 건을 어제 상정시켜서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금일 24시에 아마 모든 필리버스터가 중단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권한쟁의 심판이라든지 아니면 검사들의 헌법소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혹시 고려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당에서 모든 우리가 이제 형사소 헌법이 그 본회의에 부의되기 전에 우리 당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대응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권한쟁의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헌법 소원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할 것이고 그리고 추후에 개정안을 우리 당에서 형사소헌법 개정안을 우리 당에서 발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나타나는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들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그리고 국민들께 이 법의 정말 잘못된 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려서 여론을 형성해 갖고 다시 제대로 되돌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어제 헌법이랑 오늘 통과됐는데요. 예. 감사는 좀 앞으로 신당에서 어떻게 물러갈 거라고 전망하는 게 궁금한데 특히 이제 재검표 일정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랑 좀 의견이 있어서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번에 통과된 선관위 특검법은 선관위 서버를 포함해서 그리고 이번 제9회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와 총선까지도 모두 의혹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모두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검법이 제대로 작동을 해서 선관위에 대한 선관위가 지금까지 부실 선거 관리를 해온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결국에는 어떤 특검이 얼마나 신속하게 임명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특별검사 추천위원들의 선발부터 시작해서 신속하게 우리가 추천을 하고 또한 특별검사 후보들을 선발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아마 어제 장동혁 대표님께서 올림픽 공원 현장을 방문하셔서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러한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특검법이 제대로 작동을 해서 제대로 된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특별검사를 하루빨리 신속하게 임명하는 것이 관건이다라는 차원에서 8월 15일에 다시 한번 집회 현장에서 모이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특별검사를 신속하게 임명하기 위한 안전장치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국정조사가 이제 연장이 되고 잠정적으로 이제 투표함을 개봉하는 것 그것이 일정이 아마 18일쯤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 TF 특위에서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 특검과 같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전에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우리 당에서 아마 모든 노력을 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천위는 언제까지 구성되고 추천위 구성의 기준은 어떤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바는 없는데 아마도 당대표님과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러 후보들을 보고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조계의 다양한 분야의 골고루 인사들을
좀 뭐랄까요, 좀 유능한 그리고 또 잘 특별검사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이렇게 잘 검증을 해서 추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의원님들 출석을 하시나요? 참여를 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본회의장에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아마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마 출석하지 않지 않을까, 당번인 의원님들 위주로 본회의장을 지키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원내 사안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원내 수석 대변인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민주당이 특별검찰관 추천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민주당이 신속하게 특별감찰관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인한 바는 없지만 특별감찰관을 추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좋은 나쁘지 않은 방향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석님 혹시 예. 장 대표님 준비하시는 쇄신안 관련해서 예. 뭐 예고하신 대로 담원 중심 정당이나 이런 거 좀 내용 좀 들어갈 거란 예상이 나오는데 좀 간략하게 좀 설명 한번 해주시면. 우선은 이제 당에서는 쇄신안이 아니라 개혁안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당 대표님의 비전과 철학은 아마 이미 당 대표님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아마 때가 되면 적절한 시기를 골라서 대표님께서 아마 그 비전과 철학에 대해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고 그러한 비전과 철학은 아마 최근에 아마 이번 주 화요일인가요? 그때 한번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신 기자회견이었나요? 아마 TF 그 선출직 공직자 TF 첫날 회의 그때 아마 모두 발언에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좀 참고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쇄신안이 아니라 개혁안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동혁 대표께서 아마 언젠가 적절한 시점에 그 비전을 말씀을 하실 때 아마 왜 개혁안이라고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것도 포함해서 얘기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거나 오늘 지금 곧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을 앞두고 있죠. 지금 우리 민생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건국 이래 최초로 정말 도박판이 돼서 하루에도 정말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큰 피해를 보실까 봐 두렵고 이것이 또한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최근에 미 연방 준비제도에서도 금리 인상 기조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부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경제에 대한 타격을 줄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정말 전대미문의 악법 중의 악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국민들, 선량한 피해자들의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를 빼버리고 거기에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염두에 둔 공소기각 사유 확대라고 하는 그런 독소조항을 넣어서 끼워 팔기 하는 그런 법안을 올려놓고도 정말 뻔뻔하게 그 법안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잘했다고 일제히 박수치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 큰 실망을 했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정말 앞으로
이런 악법들이 정말 22대 국회에 시작해서 너무나도 많이 통과가 됐는데 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노동시장과 경제를 파괴하는 정말 악법들, 이런 악법들을 통과하는 분들, 정말 이름을 역사의 기록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그 악법들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지금 말씀처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갑자기 발표했는데 이런 시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해서 명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형사소송법,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아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리한 그런 악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해서,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이 법을 이렇게 졸속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국민에게 들키기 싫어서 정말 특별감찰관 임명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연막을 던지는 그런 뭐랄까요, 의도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그 어떤 인물을 추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음 주 일정, 주요 일정 당정 또는 확정된 거 있나요? 당지도부 일정이요. 당지도부 일정에 대해서는 좀 유동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 중이나 이럴 때에 만약에 원내에서 별다른 일정이 없고 이렇게 하게 되면 별도의 그 전날쯤에 공지를 내보내도록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다음 주 일정은 조금 유동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